안녕하세요. 독서 누나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인사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무사히 14시간의 비행을 거쳐서 독일로 돌아와서 이제 겸허하게 이 신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 1년여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공권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23년 8월 말에 독일에서 등기 우편을 통해서 광주 서부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고소장이 2023년 11월 초에 제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 결과 담당 경찰관의 임의로 고소인의 동의 없이, 제 동의가 없이 폐기가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결과 담당 경찰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대질 신문을 하러 2024년 2월에 들어갔을 때는 다른 팀장님께서 저를 조사를 하셨고요. 그 대질의 결과 또 다시 두 번째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대질에서 말했던 내용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정말 소설이 쓰여져서 불송치 결정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불복을 해서 고소장 폐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고 조잡한 불송치 결정문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광주 서부경찰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 고소장을 폐기했던 경찰관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를 했다라고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제 불송치 결정문을 정말 소설을 쓰신 형사님께서는 제가 2차 대질을 하러 다시 들어갔을 때 만나 뵐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1차 대질과 그리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제 1차 대질을 담당하셨던 분께 그대로 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제가 2차 대질을 하러 지난 6월에 들어갔을 때는 다시 한번 담당 수사관님이 바뀌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로 1차 조사, 그리고 1차 대질신문, 그리고 이번에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2차 대질신문까지 해서 각각의 담당 수사관님께서 그때마다 바뀌셨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제 이 단순한 사건 하나가 지금 벌써 3분의 형사님께서 바뀌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과연 일률적으로 연계성이 있을 거라고 믿음이 가십니까? 솔직히 저는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TMI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 역시 아주 오랫동안 법학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물론 형사법 전공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노동법으로 대학원을 마쳤었고, 이곳 독일에 와서는 미디어법을 공부를 하다가 여차저차한 인생 개인사로 인해서 중단을 해야 했습니다만, 어찌 됐든 제가 아는 기본적인 상식 하에서는 지금 이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이 복잡하지 않은 이 사문서 위조에 관한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제게 결정문을 보내주긴 했습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 고소인이자 그리고 고소장 폐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저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저에게는 사과 한마디, 해명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광주 서부경찰서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담당 형사를 교육을 시켰다라는 말 한마디로 그냥 그 사건 자체는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반 선량한 시민들 같은 경우에 법이라는 소리만 나와도 솔직히 우리는 주춤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본인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의뢰의 위치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 경험상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이 저는 공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데 이 마지막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곳이 경찰서이고 검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먼 곳까지 찾아가서 고소를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한테 돌아온 일반 시민이자 대한민국 국민한테 돌아온 공권력의 모습은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왜 서부경찰서에서는 담당 형사관을 3번을 바꿔가면서 저에게 이러한 무례를 범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이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궁금해서 솔직히 저는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제가 벌써 법학을 시작하게 된 지가 한 38년 정도 되는데요.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법학 개론 첫 수업 시간에 제 교수님께서 법이라 함은 물 숫자에 갈 거자를 합해서 만든 글자가 법이다. 그 말인즉슨 물 흐르는 것처럼 순리대로 가는 게 법이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법이다. 라고 했던 첫 말씀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 흐르듯이 가게 만드는 법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경찰이고 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왜 광주 서부경찰서에서는 제게 이 단순한 사건을 가지고 고소장을 폐기를 하고 불송치 결정문에 소설을 써서 올렸으며 2차 대질 시에는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수사관이 다시 한번 바뀌어 있었고 저는 그분께 대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 전 형사를 향해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제가 했던 진술과 그렇게 반대되는 내용의 불송치 결정문을 쓰실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 궁금해서 정말 정중하게 여쭸는데 그 담당 형사분께서는 딱 잘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저보고 제 동료를 평가하라는 건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분께 동료 형사를 평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너무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직도 그 궁금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